안녕하세요. 치의생학과 2020-1603 A반 김지연입니다. 저는 4주차 주제인 환자, 술자, 협조자별 진료 영역의 특성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진료 영역, 환자의 자세, 술자의 자세, 협조자의 자세, 수술실에서의 협조자 영역, 협조자가 갖춰야 할 자세로 나뉩니다. 먼저 진료 영역은 술자 영역, 정적 영역, 협조자 영역, 기구 교환 영역으로 총 4가지로 나뉩니다. 술자 영역은 환자의 진료 부위에 따라 7시에서 12시 사이로 이동하며 진료하는 영역이고, 정적 영역은 12시에서 2시 사이로 필요한 이동시 장비나 기구 및 재료를 두는 위치를 말합니다. 협조자 영역은 2시에서 4시 사이로 협조자가 술자를 말 그대로 협조하기 위해 움직이는 범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구 교환 영역은 4시에서 7시 사이로 진료에 필요한 기구와 재료가 환자의 얼굴 주변에서 술자와 협조자 간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범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사진 속에 보이는 것처럼 진료 영역이 나뉘게 됩니다. 다음은 환자의 자세입니다. 업라이트 포지션은 덴탈 체어의 백레스트가 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조절하여 환자를 앉히는 방법으로 환자가 처음 앉을 때와 끝날 때, 생진 후 측정, 구강의 검진 등을 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세미 업라이트 포지션은 덴탈 체어의 백레스트가 45도 정도로 조절하여 환자를 앉히는 방법으로 환자의 교환면이 바닥과 거의 평행이 되며 심혈관계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주로 사용되는 자세입니다. 서파인 포지션은 덴탈 체어의 백레스트와 헤드레스트가 바닥과 평행으로 조절하여 환자를 앉히는 방법으로 상악 부위를 치료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자세입니다. 머더파이드 서파인 포지션은 덴탈 체어의 백레스트가 서파인 포지션보다 바닥에서 20도 정도로 경사지도로 조절하여 환자를 앉히는 방법으로 하악 부위를 치료하고자 할 때 이 자세가 사용됩니다. 서브 서파인 포지션은 환자의 머리가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도록 환자를 앉히는 방법으로 상악 제3대구치를 발치하거나 환자가 실신하여 의식이 없는 응급 상황에서 사용되는 자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술자의 자세입니다. 술자의 기본 자세는 깊숙이 앉고 등과 허리는 20도 이상 구부리지 않아야 하며 어깨는 기울이지 않도록 바닥과 평행이 되도록 합니다. 머리는 전방으로 15도 구부리지 않고 환자 구강과는 30에서 40cm 거리를 유지하고 몸 측면에 가까이 붙인 상태에서 팔꿈치는 환자의 구강의 높이와 동일하도록 덴탈 유닛 높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손목이 굴곡되거나 연장되지 않도록 하며 대퇴부는 바닥과 평행해야 하고 발바닥은 바닥에 닿도록 해야 합니다. 다리는 프론트 포지션과 사이드 포지션에서는 붙이고 백 포지션에서는 벌리고 앉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팔은 20도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을 다 갖추면 이러한 술자의 기본 자세가 완성이 됩니다. 술자는 치료 부위별마다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프론트 투 사이드 포지션은 아래 3개의 사진에서 제일 왼쪽에 보이는 자세로, 이 자세는 7시에서 8시 방향으로 환자와 마주보고 앉는 위치입니다. 두 번째로 사이드 투 사이드 포지션은 사진상에서도 두 번째에서 보이는 자세로, 이 위치는 9시에서 10시 방향이며 환자의 측면에서 앉는 위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백 투 사이드 포지션은 제일 오른쪽에 위치한 사진에서 보이는 자세로 11시에서 12시 방향이며 환자의 뒤쪽에서 앉는 위치입니다. 각각의 자세에서 더 자세한 부분은 영상으로 시청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자 치아의 부위별에 따라서 숫자의 위치를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치부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전치부 할 때는 전치부에 있어서 가면, 먼면에 대한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치아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치아를 반으로 나누어서 이쪽 술자 쪽으로 가까운 쪽, 요거를 가면, 그 다음에 술자 쪽으로 먼 쪽, 먼면이라고 했었죠. 반대 치아도 가면, 먼면, 가면, 먼면. 전치는 이렇게 가면, 먼면으로 우리가 치면세마를 할 때는 용어 정리를 재정립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면일 때, 치아에 가면일 때는 술자의 위치가 프런트예요. 프런트는 7, 8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런트에서 가면을 6개, 전치, 가면을 모두 다 하게 됩니다. 하악도 마찬가지예요. 하악도 포지션 놓고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럼 가면을 했어요. 그럼 먼면 할 때는 술자의 위치가 프런트에서 쭉 돌아와서 이렇게 백으로 가게 됩니다. 백은 12시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먼면에 앉아서 육전치의 먼면, 지금 우측 견치의 먼면, 측절치 먼면, 중절치 먼면, 또 중절치, 측절치, 견치의 먼면, 이렇게 육전치의 먼면을 쭉 지금 백에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는 치아에 가면과 먼면이 있죠. 가면은 이 육전치를 견치 이쪽 가면, 측절치 가면, 중절치 가면, 중절치 가면, 그 다음에 이쪽 20번대 측절치 가면, 20번대 견치 가면, 이렇게 얼굴 방향 살짝 돌리면서 같은 프런트에서 모두 다 해주게 됩니다. 자, 가면을 다 했으면 먼면을 하려면 술자 위치를 이렇게 백으로 와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방향 지금 견치에 먼면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술자 쪽으로 고개 돌려진 상태에서 먼면, 측절치 먼면, 중절치 먼면, 또 중절치 먼면, 그 다음에 이쪽 측절치, 견치를 할 때는 얼굴 방향을 살짝 돌려서 측절치, 견치에 먼면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전치를 할 때는 가면일 때는 술자 위치가 프런트, 먼면을 할 때는 술자 위치가 백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구치부를 하려고 해요. 구치부는 상악 우측 구치부 현면을 할 때는 술자 위치가 프런트입니다. 프런트는 7, 8시인 거죠. 그래서 상악 우측 구치부 현면을 할 때 이렇게 프런트에서 해주시고요. 상악 우측 구치부 현면과 상악 좌측 구치부 설면이 그대로 우측 구치부 현면, 좌측 구치부 설면이 대칭적이에요. 그래서 기구를 한번 놓고 해보면요. 자, 우측 구치부 현면, 그 다음에 그 포지션, 프런트 포지션에서 그대로 좌측 구치부 설면이 대칭적으로 보입니다. 이때 술자의 위치는 프런트 7, 8시이면서 자, 한자의 얼굴 방향은 어떻게 돼 있나요? 술자와 약간 먼 쪽으로 돌려져 있죠. 하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측 구치부 현면 할 때는 프런트에서 했으면 반대로 우측 구치부 설면을 할 때는 술자 위치를 바꿔줘야 되겠죠. 어디로 가면 잘 보일까요? 자, 구치부는 프런트 아니면 사이드입니다. 그래서 사이드 10시 반으로 왔는데 먼 쪽으로 돌리면 안 보여요. 그래서 한자 얼굴 방향을 저 있는 쪽으로, 술자 있는 쪽으로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자 쪽으로 고개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측 구치부 설면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우측 구치부 설면 같은 경우는 직접 시진이 아니라 이렇게 미러를 사용을 해서 미러를 간접 시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러를 보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측 구치부 설면을 할 때는 술자의 위치는 사이드, 즉 10시 반
그리고 환자 얼굴 각도는 술자 쪽으로 돌려서 해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사이드, 그 다음에 환자 얼굴 방향 술자 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우측끝이 설면도 보이지만 좌측 끝이고 현면도 보인다는 얘기예요. 하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악도 좌측 끝이고 현면 또 대칭적으로 우측 끝이고 설면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 얼굴 방향과 술자의 위치.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이 40번대 설면은 10시 반이 아니라 9시에서 더 잘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상하, 아니죠. 하하, 우측 끝집 설면만 예외적으로 9시, 술자 위치가 9시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술자의 자세에 대해 보았는데요. 치료 부위별마다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협조자의 자세입니다. 협조자의 자세는 술자보다 10에서 15cm 높게 수틀을 조절하고 발은 바닥에 닿지 않으면 수틀 베이스에 올려놓습니다. 수틀 허리 받침대는 협조자 앞쪽으로 위치시켜 상체를 지지하도록 해줍니다. 또한 협조자는 술자에게 기구를 진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전달해야 하는데 올바르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점은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는 것이 이해하는 데 더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기구 전달법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JTV의 김미정입니다. 오늘은 술자와 어시스트 간의 기구 주고받기의 포핸디드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탑 펴주세요. 네. 포핸디드 테크닉으로 기구를 주고받을 때는 4번째, 5번째 손가락으로 기구를 캐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구를 달라고 하시는 기구를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용하고 있는 기구를 먼저 받고 4번째, 5번째 손가락으로 먼저 받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제 포핸디드 테크닉에서 기구를 주고받을 때는 4번째와 5번째 손가락을 사용하고 있는 기구를 먼저 받아서 제가 챙기고 그 다음에 드릴 기구를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위치로 적용 부위를 포지션을 맞춘 다음에 요 손내게끔 드립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동작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의사의 동작을 최소한으로 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손을 벌렸다 닫았다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만 갖다 드리면 그냥 바로 갖다 적용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최소한의 동작으로 원스톱 진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동작을 포핸디드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모형에서 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로러 주세요. 네. 그러면 또 아까랑 똑같이 4번째, 5번째 손가락으로 캐치업을 하고 이렇게 방향을 적용될 부위를 이렇게 드립니다. 아무래도 환자 술자가 아닌 가장 우리와 연관이 있는 협조자를 중심적으로 보겠습니다. 진료실이 아닌 수술실에서 협조자 영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핸디드 서저리 앤드 리얼 딜리버리는 간단한 치과 시술, 구강학과 소수술 시 술자와 제1협조자가 수술상을 공유하면서 수술을 진행하는데 별도의 기구 전달 협조자가 없지만 술자와 제1협조자가 스스로 기구 전달 협조자 역할을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식스핸디드 서저리 앤드 리얼 딜리버리는 위에 설명드린 세팅으로 수술을 진행하다가도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기구 전달 협조자가 수술에 참여함으로써 술자와 제1협조자는 시술 부위, 수술 부위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은 Six-ended surgery and side delivery는 처음부터 다소 복잡한 치과 시술이나 구강외과 소수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진행이 되는데 이때 술자와 제1협조자의 양손이 교차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ix-ended surgery and tracheostomy delivery는 간단한 구강외과 대수술 시 술자와 제1협조자가 수술상을 공유하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으로 제2협조자가 누워있는 환자에 대하여 12시 방향에 위치해야 하고 이 경우 수술상은 아래 사진과 같이 환자의 가슴, 배 상방으로 위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수술 시에 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협조자도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협조자가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능동적인 자세입니다. 석션 어시스트는 수술 시 가장 중요한 협조 사항으로 이때 협조자가 수동적인 협조가 아니라 능동적인 협조로 참여를 해야 원활한 시술과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숙련된 자세입니다. 만약 수술이 잘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협조자가 숙련된 자세로 적절하게 흡인을 시행하지 못한다면 술자의 시야 확보와 기구 접근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숙련된 자세를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렇듯 협조자는 능동적인 자세와 숙련된 자세로 술자 옆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환자, 술자, 협조자별 진료 영역과 협조자가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우리는 치과 의생사로서 또는 협조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치과 내에서 수동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여 진료실 내에서도 내 자신이 주도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배우는 학생의 신분으로 주어진 일에도 열심히 임하며 미리 준비된 치과 의생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진료실 내에서 주도자가 되는 치과 의생사가 되보는 건 어떠신가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